안녕하세요. 맘편노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금융정보 알기 쉽게 풀어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요즘 금융 환경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궁금한 점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특히 우리 일상 은행 거래와 또 소중한 예금 자산을 지키는 데 중요한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어서요.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 옆에는 오늘도 든든한 노후 금융 전문가 이상진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요즘 은행 가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 집 근처만 해도 지점이 하나둘씩 없어지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그게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불편함이죠. 실제로 올해 1분기, 그러니까 3월까지죠. 그때만 해도 전국에서 은행 지점 90개가 넘게 문을 닫았다고 해요. 90개요? 와, 정말 많네요. 이게 뭐 지방만의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럼요. 예전에는 주로 지방 중소도시 문제인가 싶었는데 이제는 서울이나 수도권 주요 도시에서도 지점 찾기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특히 저희 어머님 아버님 세대처럼 이렇게 직접 은행 창구 가서 얼굴 보고 업무 처리하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이게 보통 불편한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아무래도 비대면 거래, 그러니까 인터넷 뱅킹이나 앱 사용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계속 나왔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고민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뭔가 대책이 나온다고 들었는데요. 은행 대리업이라는 거요. 이게 정확히 뭔가요? 아, 네. 그게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제도인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A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굳이 A은행 지점까지 멀리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집 근처에 A은행 지점은 없는데 우체국이나 아니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곳은 있다. 그러면 이제 그곳에 가서 A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체국이나 농협 같은 곳이 다른 은행의 업무를 대신 해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기관들이 은행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거죠. 일종의 대리점처럼요. 그래서 단순하게 돈 넣고 빼고 계좌이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출 상담 같은 조금 더 복잡한 은행 고유 업무까지도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오, 대출 상담까지요. 그럼 꽤 많은 업무가 가능해지는 거네요. 네, 그렇죠. 다만 이제 몇 가지 알아두실 점은 이게 대면 영업 창구가 있는 곳에서만 가능하다는 거고요. 카카오뱅크나 K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 은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창구가 없으니까요. 아, 네, 그건 그렇겠네요.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지점 운영 비용을 줄이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금융 소비자의 불편을 좀 덜어주고 특히 어르신들처럼 대면 거래가 꼭 필요하신 분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되는 거죠. 그렇군요. 지점 없어져서 속상하셨던 분들께는 정말 다행일 소식이네요. 자주 이용하는 우체국이나 농협에서 다른 은행 일도 볼 수 있다니 훨씬 편리해지겠어요. 네,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소식인데 바로 예금자 보호 한도가 드디어 올라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오랜만에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거의 IMF 외환 위기 이후로 계속 5천만 원 아니었나요? 24년, 25년 가까이 5천만 원으로 쭉 유지가 됐었죠.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 규모도 엄청 커졌고 또 개인들이 가진 금융자산 액수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늘었잖아요. 맞아요. 5천만 원이 좀 너무 적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왔었죠. 네, 그런 현실을 이제 반영을 해서 드디어 한도가 올라갑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요.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와, 1억 원이요. 두 배로 뛰네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 1억 원 보호는 구체적으로 어떤 금융기관들에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냥 일반 시중은행만 해당되나요? 아닙니다. 그 범위가 꽤 넓은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시중은행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이런 은행들은 당연히 포함되고요. 저축은행에 맡기신 돈도 마찬가지로 보호 대상입니다. 아, 저축은행도요.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농협이나 수협의 지역조합들 있죠. 그리고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기관들. 여기에 예치하신 돈도 똑같이 1억 원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아, 상호금융권까지 다 포함이군요. 그럼 정말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해당되는 거네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우리가 이용하는 예금 취급기관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금융회사가 뭐 파산하거나 해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예금보험공사라는 곳에서 대신 지급을 해주는데요. 이때 한 사람당 그리고 각 금융기관별로 원금하고 은행이 약속했던 소정의 이자까지 합해서 최대 1억 원까지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네네. 1인당 금융기관별로 각각 1억 원. 이 기준은 예전이랑 동일한 거죠? 네, 그 기준은 동일합니다. 한도 금액만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나는 거고요. 이 법안 자체는 이미 올해 1월 21일에 공포가 됐고요. 다만 이제 금융회사들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고 또 갑자기 너무 많은 자금이 이동하는 걸 막기 위해서 시행 시기를 2025년 9월 1일로 정한 겁니다. 지금은 관련 시행령을 다듬는 기간이고요. 아, 그렇군요. 시행일이 내년 9월 1일 기억해 두어야겠네요. 그럼 이제 내년 가을부터는 금융기관에 돈을 맡길 때 훨씬 더 마음이 놓이겠어요? 특히 좀 목돈을 예금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중요한 변화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심리적인 안정감이 훨씬 커지겠죠. 자,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중요한 금융제도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 지점이 줄어드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 은행 대리업 제도가 생겨서 가까운 우체국이나 농협, 신협 같은 곳에서도 다른 은행의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오랫동안 묶여있던 예금자 보호 한도가 내년 2025년 9월 1일부터 1억 원으로 2배 상향되어서 우리 예금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게 된다는 점.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변화들이 시청자 여러분의 금융생활에 조금이나마 더 편리함과 안정감을 더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정말 유익한 정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 어떤 건가요? 이제 예금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걸 고려해서 앞으로 은퇴 후에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가지고 계신 금융자산을 어떻게 배분하고 관리할지 그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변화를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단순히 한도가 늘어난다는 것 외에도 이 변화가 앞으로 금융시장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어떤 새로운 기회나 고려할 점이 생길지 생각해 보시면 더 현명한 자산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그렇네요. 보호한도 상향이 단순히 안정성만 높이는 게 아니라 자산 배분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군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깊이 다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이 정보가 필요하신 지인분들께도 저희 맘편노 영상 많이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통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다음 주에는요. 은퇴 후 매달 300만 원, 노후 생활비 이렇게 준비하면 걱정 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의 노후 자금 마련 고민을 덜어드릴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한 주 보내십시오.